이제 종목 상담 저희는 해보아야죠. 첫 번째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아,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HN 얼마에 사셨는데요? 81,000원이요. 아, 81,00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12%예요. 그러면은 12% 들고 계신 지 꽤 되셨네요. 그쵸? 네, 1년 넘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깝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깝깝해서 사실 그게 정말 시청자님의 속마음이실 것 같은데 원래 좀 계획하셨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지금 현재 자금이 기간적으로는 좀 괜찮으신지 시청자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오래 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원금 회복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지금 그렇죠. 답답하지만 예, 예. 들고 예, 계신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열어두고 계세요? 예, 예. 목표 있으면 해도 네. 어쩐가 싶고. 기간이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에코프로 HN이고요. 81,000원쯤에 사셔서 비중이 다행히 많이 높진 않으세요. 12%. 하지만 시간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 보니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5만 원대입니다. 운영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투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죠. 회사는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에코프로 계열사고 에코프로가 아마 지분 이제 33%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는 이제 환경 관련 쪽입니다. 에코프로가 본래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 관련 쪽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핵심 자체가 에코프로 비임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쪽이지만은 전반적으로 계열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환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나라 상장회사 중에서 지금 탄소 저감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조금 모멘텀 꺾여 있는 상태인데 가장 핵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우리 청에 8만 원대 사셨다는데 이제 기업 분할된 이후 회사 주가를 보시게 되면 21만 원까지 갔는데 이때 이제 보면 2021년도 8월달, 9월달에 갔던 때가 결국은 이건 이슈입니다. 지금 주가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 측면을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때 주가 갔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2021년도 8월달, 9월달. 그때 10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세계 기후 협약과 관련된 회의가 10월 달인가 있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들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자체가 그 환경 관련 부분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소도 얘기 많았고. 네, 그렇죠. 그 시점에서 환경 관련 종목들이 주가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21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시점입니다. 근데 회사가 터무니없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그 테마 주식이 아니고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에요. 회사가 최근에 4분기 때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99억이 나왔어요. 아마 분기 단위 최저 실적일 겁니다. 3분기 때 130억이고 그다음에 4분기 때 200억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보면 그저 계절적인 요인 자체도 크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2021년도 4분기 때 비교해보면 매출 자체도 거의 더블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 자체는 3배 가까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앞서 이제 21만 원대 꼭 올라갔다가 5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 자체는 현재 수준 자체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이에요. 올해 지금 당기 순이익이 이제 결산책이 나왔으니까 대충 한 400억 좀 안 되거든요. 추정치를 감안하면. 근데 주당 EPS가 2,000원입니다. 그러면 PER 기준에서 25배잖아요. 근데 회사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 4분기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100% 이상 매출액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은 3배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고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갑니다. 다만 아직은 현재 시장 자체가 성장주들이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안 빠져요. 근데 이제 갈수록 작년도 실적이니까 올해 예상되는 실적 한 20% 정도만 상승 적용한다 그러면 PER 기준에서 한 14배, 15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주가 쌉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이 12%밖에 안 되니까 또 8만 원대 높게 사셨거든요. 또 실적과 확인이 좀 됐고 기술적 지표상으로 22동 평균선이 지금 살짝 좀 돌아설락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48,500원이라든가 5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한 20% 정도 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 단가가 아마 6만 한 6, 7천 원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그 2년 가까이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장기 투자 성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뭐 급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빠르게 가지 않는 거니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조정 구간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주가 뭐 기술적으로는 뭐 66,000원대가 고점이 형성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충분히 시장이 형성이 되고 다시 이제 환경 관련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 한다면 이 종목이 상당히 아마 주도주로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펀드 매수 측면을 본다 한다면 기술적 지표와 함께 본다 한다면 66,700원대 정도가 고점이니까 이 정도 이걸 목표로 한다 한다면 현재 가격대 한 8% 정도만 사셔도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서 가격은 꽤만 빠지지 않을 거예요. 22종 평균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됩니다. 22종 평에서 현재 지금 46,500원이고 돌아선단을 감안하면 아마 48,000원대까지 올라설 거예요. 다음 주 정도 좀 된다 하더라면 그럼 48,500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66,000원 그다음에 충분히 종목은 1년 정도 기다리고 올해 하반기라 내년도 간다 한다면 8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6만 원대로 맞춰주셔서 좀 빨리 나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년까지도 가져간다면은 애초에 사신 가격 8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네. 네, 이 종목 그래도 종목 잘 고르신 거니까요. 꼭 네. 잘 판단을 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 HN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도 한창 또 2021년에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밀려 내려와 있네요. 그래도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에서도 운효영님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아네스님, 종목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는 35,5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오늘 6% 넘게 밀렸습니다. 27,0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매수 시점이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차트 봤을 때 아마 2018년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발표된 현대로템 4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84% 넘게 증가했고요. 매출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 이어서 중동 쪽 수주 소식도 기대감 받고 있는데 이렇게 호실적 소식까지 나왔지만 주가가 크게 밀려서도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면 될지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 종목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저도 실적 발표 좀 체크하고 좀 왔는데 아마 영업이 600억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가 아마 1,200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 600억은 아마 가이던스가 53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10% 정도 좀 상해 나왔고요. 단기 순이익은 아마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1,200억 정도 좀 나왔는데 체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이유, 왜 빠졌느냐? 오늘 6% 급락이 나왔는데 장중에 아마 실적 발표한 이후에 6% 올라갔거든요. 네. 3만 원 돌파하다가 밀렸어요. 이게 실적 발표할 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게 발표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일부 개별성 종목들, 특히 최근에 움직였던 주식들 같은 경우 낙폭이 과대가 아니고 주가가 상대로 견제했던 주식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다 당일날은 빠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이제 빠진 이유는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은 최근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작년 12월 달부터 견주한 움직임이 좀 전개되면서 그런 또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예산 이제 밸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예산은 이제 방산 부분이고 과거의 종목이 이제 남북 경협주로 해서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남북 경협주보다는 지금은 이제 방산과 관련된 그 모멘텀 자체가 중요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예상했던 밸류를 본다 한다면 오늘 주가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약간 실적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나왔지만은 영업이익이 1,400억이거든요. 1,400억이고 이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다 한다면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2020년도 기준 PER이 33배입니다. 올해 실적이 중요한데 올해 실적도 21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방산 회사인 경쟁력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도 실적 기준에 PER이 17.2배예요. 이 종목이 더 그래서 방산 부분에 더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실적 기준에서 12배예요. 현대 로템은 재무 내용상으로도 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다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열이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2배라는 거죠. 앞서 현대 로템은 20배. 그럼 주가 못 가죠, 당연히. 그럼 오늘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안 빠졌고 상대적으로 방산 관련 종목 중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늘은 만약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한다면 한 번 좀 팔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청장님이 35,500원대 사셨으면 아마 남북 경협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테마를 부각될 때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온금 생각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약간 온금 생각 때문에 맞아요. 못 팔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5,000원에 사시면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3만 원대 정도는 적극적으로 팔만 하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이 제가 15%네요. 일단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밸류의 문제니까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최근에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왔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의 문제거든요. 이게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가 펀드멘탈 측면도 고려해서 비싸다고 생각하게 되면 고평가라 생각하는 쪽은 일부에서 이제 공매도가 나올 거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겠지만 그러면서 수급의 균형이 좀 맞춰지는 시점이거든요. 현대로템도 아마 올라가면 저같이 생각하는 펀드멘탈 중요시하는 운영자 입장에 본다 한다면 3만 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이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또 26,000원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 종목은 예상을 해본다 한다면 26,000원대는 일단 지지가 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방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은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32,000원대 강력한 저항성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움직였던 3만 원대 정도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한꺼번에 손실을 만회하기보다는 일단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시장 자체도 등락 구간이니까 26,000원대 아마 추가 매수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분이. 아마 35,000원대 샀다는 것 자체는 추가 매수를 안 했다거든요. 주가 떨어질 때도. 그래서 추가 매수는 못 할 것 같고 3만 원 정도 올라가면 한번 파시고 다시 26,500원이라든가 아래에 내려오면 재매수를 하면서 손실 줄이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마에 몇 퍼센트를 샀는지만으로도 운영님 같이 베테랑 분들은 그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딱 간파를 하시네요. 그래서 단번에 이 손실을 만회하고 나오는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오래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손실을 조금씩 좀 줄여 나가는 방법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네스트님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로템 일단은 비슷한 이 방산 섹터의 종목과 비교해봤을 때 밸류에이션적 매력이 조금은 떨어져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한 번 더 이 종목 어떻게 좀 매매를 하실지 전략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방송보 160 2대1이 보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저희 토마토 TV 진짜 쉬운 진단에 연락 주신 거 맞으시죠? 예. 그래서 SM. 저희 토마토 TV 진짜 쉬운 진단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렇게 증권 방송이 막 붙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희 박준영 운영님이 종목 봐드릴 건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M요. HMM 맞으세요? 예. HMM. 예. 예전에 현대상선 HMM 이 종목을 얼마에 사셨는데요? 4만 원요. 4만 원. 39,900원인가 4만 원 돈이.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지금 되세요? 나오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50%요. 아이고 4만 원에 50% 많이 담으셨네요. 많이 샀어요. 아, 어떤 점 저희가 봐드릴까요? 누가 사라 그 지금 나오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사라 그래 처음에는 조금 샀는데 자꾸 사라 그러면 권하는 바람 샀더니 이렇게 되네. 그분이 왜 사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괜찮다고. 좋아진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모르니까 이거 지금 증권회사에서 내가 네. 한번 가가지고 했더니 이걸 사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못 나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좀 할까?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손실을 좀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끊지 마세요. 예. 예, TV를 통해서도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운효영님, 이분은 지금 추천을 받고 사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전혀 손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비중도 높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4만 원에 사셨잖아요. 이게 막 반토막이고 4만 원에 사셨다. 그때 제가 이거 3만 5천 원, 6천 원대 사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단순하게 HTS를 가가지고 작년도 실적 기준에 가가지고 보면 뭐 3만 원, 4만 원대 따지면 PER로 따지면 2.5배, 3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이 함정이 뭐가 있냐면
예사가 연구체를 발행해가지고 전환사채가 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4만 원이면 이 회사 이제 지금 발행 주식 수가 지금 물량 자체가 약 4억 8,900만 주고요. 그다음에 HTS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연구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직 물량이 나와야 될 잠재적인 물량이 거의 5억 주가가 돼요. 지금 상장된 것만큼 하나 더 있어서 그렇죠. 희석이 된다. 그 물량까지 계산을 해서 밸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억 대충 제가 한 11억 주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11억 주면 4만 원이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40조 원짜리 주식이에요. 네네네. 40조 원짜리 주식이면 주가 싸냐 비싸냐. 당시에는 4만 원대 예사가 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네. 작년도에 이제 10조 원 가까이 이익이 더 해운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났던 건데 일단 뭐 그래서 4만 원대는 상당히 비쌌던 주식이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물량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계산하신 분들이 주가 PER이 2배, 3배밖에 안 되니까 주가 엄청 싸다. 해운업황도 좋으니까 이제 그랬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당시 적극적으로 말렸던 주식이기도 한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금요일 날 11% 올라갔다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예사 HMM은 컨테이너 업종 지수니까 운임 지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운임 지수 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아마 1,000 초반입니다. 1,230 정도 좀 될 거예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작년도 5월 달인가요? 5,250 정도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토막이냐, 운임 지수가. 5분의 1 토막입니다. 지금 1,000포인트 때면 언제 시점이냐면 2019년도 5월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보다 더 낮습니다, 운임 지수가. 그 다음에 BDI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BDI 지수도 675거든요. 675인데 BDI 지수는 BDI 지수도 작년도에 아마 고점이 3,250이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해운운임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업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해운주 운임 지수를 얘기하면서 해운주 주가 못 갈 거고 해운지수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가장 안 좋은 업황이 안 좋은 해운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up증했던 자체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이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유일하게 지금 HMM이 지금 민영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영화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주 이제 올해 안에 HMM을 민영화시키겠다. 근데 시점이 안 좋죠. 작년도 했어야 되는 건데 업황이 좋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럼 민영화 하게 되면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포스코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 컨콜에서 그 얘기 했더라고요. 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인수 쪽으로 나서는 쪽이 유력한 쪽이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LX 그룹, LX 인터내셔널이 물리 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삼성 SDS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앞서 전환사채 연구체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아직 물량화되지 않는 것이 한 5억 주 가까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예사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10조 가까이 되는데 지분율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 KDB 산업은행이 약 21%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해양공사가 20%, 그다음에 앞서 연구체가 나머지도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포함하면 75%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 물량을 누가 살지. 사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 비율 소각을 하지 않느나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예사가 이제 작년도에 해운업황이 좋아지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지금 무려 8조 원 가까이 됩니다. 회사는 엄청 좋아졌어요. 돈을 벌어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밸류 가지고 이 종목 주가 못 갑니다. 올해 지금 예상되는 지금 아직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영업이익이 아마 컨센 자체는 1조 3천억 나올 것 같아요. 가이던스에 그 부합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HTS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전망치가 올해 2조 6천억 잡혀져 있는데 전망치가 올해 작년도 이제 10조 원인데 올해 해운업황이 지금 뚝 떨어져 있으니까 2조 6천억까지 잡혀져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5천억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2조 6천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해운업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물론 해운업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현재 운임 상태가 반영된 시점 자체는 상반기 때 평균이 반영이 좀 되고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5천억짜리 10조 원 정도 이익 난 회사가 올해는 3천억에서 5천억을 떨어진다. 그러면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매각한다 하더라도 매각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가가 저는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원인데 10조 원짜리가 아니다. 20조 원짜리다. 유통 물량까지 연구체까지 감안하면. 왜냐하면 매각을 하려면 그 물량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20조 원짜리를 누가 사겠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이제 현대차라든가 대기업이 인수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 그렇게 뭐 시너지를 효과를 대기업이 인수한다 한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임지수에 따른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인수하게 되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거는 운임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운임지수는 대기업 누가 인수한다 한다 하더라도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는 좀 아쉽지만은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2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4만 원 정도까지 간다는 시가총액이 40조 원이기 때문에 40조 원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따지면 아마 5위권 정도, 6위권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아쉽지만 26,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운임지수가 추이가 중요하지만 단기간 운임지수가 경기 침체에 따라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26,000원 정도. 그다음에 매각 이슈가 지금 하반기 때 나올 거라 전망이거든요. 현재 지금 의향서를 네.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매각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하반기니까 하반기 때 이슈가 부각이 좀 되고 일반 대기업 쪽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 가면 28,000원,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뭐 어려우셨던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선생님 계속 들고 갈까요? 그럼 급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 계속 들고 가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주가 자체가, 앞서 이제 해오는 영업이익이 작년도 10조 원짜리가 올해 5천억 원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조 원대 영업이익 나는 해운업황 지수는 정말로 1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비이성적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임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 현재 운임지수가 컨테이너 지수가 1000인데 2000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1조 못 넘어갑니다. 1조 넘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10조 원짜리고 지금 상장되지 않는 연구체까지 감안하면 20조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20조 원짜리가 영업이익 1조 원 한다. PR 기준에서는 20배가 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막상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아쉽지만 조금 욕심 부리면 제가 2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26,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제가 보기엔 현재 주가는 2만 원대 초반에서 26,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이 전개될 거고 하반기 때 매각 이슈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때 27,000원 정도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마음을 조금 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 순 없지요? 질문해 주세요. 예, 어떤 거 궁금하세요? 저기 세방전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방전지 8만 3천. 시청자님 다른 종목 진단은 저희 한 번 더 그럼 신청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는 HMM 관련된 질문인 줄 알았거든요. 이 종목이 바뀌면은 또 다른 분들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HMM 살펴봤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실 때 주변의 이야기를 좀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 정말 피 같은 내 돈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게시판에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분 거 알아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대한민국님, 종목은 휴스틸이고요. 매수가 8,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오늘 5,150원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작년 9월 중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9월 달에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상승세가 한번 꺾였습니다. 네, 이 종목 철강주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한창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거란 기대감도 나오면서 업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관광업체들이 올해도 해상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주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될지 박준현 우용영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휴스틸은 업종은 이제 철강 업종이지만은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관광 회사입니다. 거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 관광이기 때문에 일반 철강 회사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 회사가 이제 비슷한 회사가 세아제강이죠. 이제
세아제강 강간 중에서도 이제 대구경이 있고 소구경이 있는데 대형 강간 쪽에 관련 어떤 에너지 송유관이라든가 이제 관련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가 세아제강이고요. 휴스틸도 이제 강간 쪽이 아마 예산은 아마 소구경 쪽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에 강간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강간 회사들이 특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많이 수출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세아제강이고, 그다음에 휴스틸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주가 8월달 9월달에 주가가 거의 8,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이게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백길도 좀 막히다 보니까 이런 그 강간 쪽에 대한 그 투자 부분 자체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또 실질적으로 강간 회사들이 세아제강을 포함해가지고 특히 그 휴스틸 같은 경우 실적이 급증을 했죠. 회사가 1년에 평균 200억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인데 1년 200억, 30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인데 1년에 연간 단위로. 근데 회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2분기 때 무려 영업이익이 2분기에만 무려 700억이 났어요. 1년에 앞서 200억인데 200억 났던 1년에 200억 났던 회사가 한 분기에만 거의 평균 1년에 영업이익에 거의 3배 가까운 이익이 급증을 했으니까 이게 실적이 좀 따라주는 회사예요. 당기 수익도 500억 정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도 약간 그 2분기에 비해서 약간 꺾였지만 679억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회사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1,600억,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거의 1,600~1,700억 정도,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1,200억 정도. 4분기에는 약간 꺾인다 한다 하더라도 대충 영업이익 한 2,000억 정도에 단기 수익이 한 1,400억 정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게 1,4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이 회사가 발행 주수가 4,000만 주니까 5,600만 주인데 5,600만 주니까 PR로 따지면 지금 주당 EPS가 2,500원, 3,0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PR 기준으로 따지면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업종 자체가 이제 관광회사지만 또 철강업종으로 또 같이 또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비철금속 쪽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다 싸죠. 세아제강도 지금 PER이 3배예요. 3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싸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관련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철강업종과 그다음에 업종 대표적인 관광회사의 대표적인 세아제강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또 싸진 않습니다. 세아제강이 3배라고 그랬으니까 또 세아제강은 또 배당도 많이 회사니까. 그래서 주가 자체는 완전한 가치주의 성격인데 업종의 상대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또 아주 세아제강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회는 있죠.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올해 전망치가 괜찮거든요. 미국의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개됨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전개됨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송유관 수요 자체가 증가될 거나 전망이니까, 그래서 세아제강과 아마 휴스틸, 아마 세아제강이 먼저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요. 그다음에 휴스틸이 뒤따라가는 쪽인데 세아제강이 지금 아마 13만 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세아제강이 그렇죠. 세아제강이 13만 7천 원입니다.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세아제강도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21만 원, 앞서 휴스틸이 8천 원 찍을 때 똑같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거는 세아제강의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아제강이고 이 종목은 후발주로 좀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세아제강이 이제 올해 전망치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종목 아직 뭐 분석 보고서가 없는데 세아제강이 최근에 나온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올해 앞서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투자에 따라 가지고 송유관 수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20만 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휴스틸도 후발주로서 좀 따가는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고, 주가가 워낙 밸류 자체가 싼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회사가 2,900억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올해 당기 수익이 1,500억, 1,600억 났다고 그랬잖아요. 1,600억인데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PER로 따지면 2배 정도 딱 되죠. 2.5배 정도. 그렇게 주가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오늘처럼 주가 빠질 때 사야 되는 쪽이고, 다만 모멘텀이 지금 크지 않으니까 주가가 윗방으로도 올라가기 쉽지 않죠. 현재 회사 주가는 아마 5천에서 6천 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이제 앞서 세아제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에 인플레이션 투자 감축법 관련된 유시가 부과기업 때문에 세아제강이 앞서가면서 이 종목도 충분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5천 원과 6천 원 사이에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충분히 올해 하반기 정도 된다면 6,800원, 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업 내용상으로서 하반기 좀 지지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수가가 8,0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현재 시장 여건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말에 종합주가지수 네. 뭐 2,800 뭐 3,000까지 얘기는 하는데 2,800까지만 가면 저도 뭐 가면 간다고 본다면 7,000원까지 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스틸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강관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 감안해도 한 5,000원, 6,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대한민국님 휴스틸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8200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라본 종목은 자주 본 종목은 아닌데 정혜라님께서 올려주신 S&T 모티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단 부탁드려요. 장기 가능합니다. 장기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인데 56,0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20%입니다. 현재 주가가 4만 원대 중반에서 형성이 돼 있어서 이분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S&T 모티브는 좀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 종목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산은 자동차 부품업종이에요. 자동차 부품업종 중에 전동화 관련해 가지고 관련 제품인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부진한 이유 자체가 이 전동화 관련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업종이니까 현대차 그룹 쪽에 많이 품으라는데 아마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동화 사업에 진출하면서 예사가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전동화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예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빠르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대체로 할인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S&T 그룹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다 S&T 그룹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예사도 아마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약간 좋게 나왔을 거예요.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10% 정도 제가 체크한 바로 하면 다만 단기 순위 자체가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서 보시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1,119억이잖아요. 예사 보시면 2019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890, 894, 916억, 작년도 1,119억, 근데 올해 전망치도 1,130억이잖아요. 예산은 가치주의 성격이에요. 가치주의 성격이고,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PR 기준에서 8배 되는 수준인데, 8배 되는 수준이 주가 싸냐 비싸냐.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비하면 또 주가 싸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아마 7배, 8배고, 완성차가 지금 5배, 6배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도 못 가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대표적 우량주인 뭐 SL이라든가, 뭐 하신이라든가 하는 종목들도 지금 5배거든요. 이게 종목 8배니까. 그래서 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지는데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임이 전개되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때 주가가 움직였던 것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전동화와 관련 부분 자체도 전기차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때 주가가 2021년도 연초에 8만 원대까지 오버슈팅이 좀 나왔거든요. 물론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종목도 8만 원, 9만 원 정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부품 업종들이 할인을 받고 있고 회사가 성장성 부분 자체가 전동화 사업 부분 자체가 2차 전기차와 더불어 성장 모멘텀인데 현대모비스가 따로 진출함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이 회사에 소외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도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은데 회사가 부채 비율이 없어요. 30% 되지 않습니까? 30%대면 자동차 부품 업종들 중소형 종목들이 부채 비율이 150%, 200%거든요. 30%는 자체는 무차입이거든요. 그래서 재무 내용 자체가 탄탄합니다. 이게 정말 안정적인 회사야. 안정적이라는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주가 못 간다는 측면이죠.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21평선이 이제 돌아섰거든요. 근데 정말 답답하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56,000원에 사셨는데 일단은 56,000원대는 중지하기 목표일 것 같고요. 저점이 좀 나온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5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EPS가 5,800원이거든요. 5,800원이면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으면 5,980원이니까 PR 10배 되는 수준이 이제 59,000원인데 전반적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할인을 받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8배 정도가 아마 적정할 겁니다. 그러면 적정 가격이 86에 48, 38,000원 정도 언저리, 그게 5만 원 정도 언저리가 현재로 봐서는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56,000원대인데 비중이 20%. 뭐 안정된 회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43,000원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약간 5%나 10% 정도는
매수하시게 되게 되면 손실 없이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치주에 대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T 모티브 더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빨리 갈 만한 여력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추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선택지로 드렸습니다. 정혜린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작년 하반기에 시장을 좀 호령했던 종목인데 유일 에너토크가 좀 오랜만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 종목이 어떤 흐름 나타냈나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 이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6,488원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듯 보이죠.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종가와 비슷하고 그리고 비중은 20%.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2차전지 장비 쪽이지 않습니까? 예, 장비 쪽에서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2차전지 뭐 장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작년에 수주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수주를 많이 받았고 수주를 많이 받은 대신에 작년도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그 대부분 기업들이 작년도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투자가 다 지연이 됐잖아요. 특히 SK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작년도까지는 실적들이 다 안 좋을 거예요. 4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을 거고 또 일부 기업들 최근에 보게 되면 작년에 수주 받아가지고 뭐 납품을 하기로 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수년됐거든요. 연장하면서 일부 기업들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그런 공시들이 많아요.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 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실적은 좋아지겠지만은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장비 업종들이 올해 이제 그래도 투자가 진행이 좀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렇지만은 경제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고금리 상황이니까 당장의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2차전지 장비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대장주인 137400 PNT 정도만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면서 작년 4분기까지 안 좋으니까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확인이 좀 되면서 매출액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때 사도 늦지가 않다. 그런 쪽이거든요. 아마 유일 에너테크도 아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작년도에 매출액이 500억대 조그만 회사예요. 회사는 했어요. 조그만 회사고 회사고 예산은 이제 부채가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2021년도까지 적자되는 부분이고 적자내고 작년도에 실적이 난다 하더라도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영업이 12억대고 올해 이제 8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아마 80억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80억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비싸요. 왜냐면 작년도 12억이도 올해 80억, 79억 영업이익. PER 기준에서 650원, 650원, PER이 27배, 주당 EPS가 650원. 그러면 지금 대장주인 137400 PNT를 보시라는 거죠. 가더라도 이게 먼저 간다는 거니까 PNT가 올해 17배예요. 11배예요. 예사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이 종목이 가야 된다 가더라도 물론 그 개별성 종목들이 약간 또 수급이 좀 달아주면서 오버시팅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종목이 가장 2차전지 장비사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고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 이 종목이 지금 못 가는데 다른 것들은 못 가죠. 2차전지 장비 종목 쪽은 우선적으로 PNT가 제가 보기엔 최소한 5만 원 정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바닥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의미 있게 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현재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800억이면 싸지가 않거든요. 장비 회사로 따진다면. 그래서 주가가 바닥은 좀 나왔을 것 가능성이 큰데 주가가 의미 있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19,000원대 정도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원대가 매물층이 좀 많은데 19,800원, 2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의 목표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짧게 대응하는 그 이상은 최소한 1분기 실적이 좀 확인이 좀 되면서 실적이 찍혀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님 간략하게만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이 제영택이라고 비상장인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지분 가지고 있어서 이 폐배터리 쪽으로 보면은 좀 어떨까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가요? 네. 근데 제영택이요? 제가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유일에너테크가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분류가 좀 됐던 걸로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체크를 못할 것 같고요. 폐배터리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성일 하이텍이지 않습니까? 성일 하이텍도 지금 약간 이제 바닥에서 좀 턴을 하고 있는 쪽인데 실적이 따라준 쪽이 이제 성일 하이텍인 것 같고 제영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네. 회사 지분 만약에 그 재영택이라는 회사 자체가 네. 실적이 나고 뛰어난다 한다면 아마 지분법 이익이 좀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지분법 이익이 만약 그 회사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지만은 네네. 이 회사 정말로 지분이 예컨대 30%, 40%, 50%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회사가 예컨대 단기 순이익이 뭐 100억 났다 그러면 50억 정도가 이익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이익이 안 잡히거든요. 예, 올해 매출이 보면 79억인데 단기 순이익 70억이라는 자체는 재영 그 비상장 회사 자체가 이익을 못 내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가 가치가 그렇게 성장성 있는 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회사의 본업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종목으로 이렇게 유일 에너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앞으로는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지 FOMC 앞두고 있어가지고 운영님 내일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소대 잠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격 조정 과정입니다. 너무 지금 이격이 급등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제 주가 좀 약간 좀 떨어지면서 22이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어제 106에서 지금 10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마 거의 100, 한 1, 2 정도까지 좀 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격이 좀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21평소에 두 가지 이격을 완화시키는 과정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네. 가격 조정이 오늘처럼 조금 더 나와서 조정이 나오든가 그렇지만 22동 평균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22동 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22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 이게 맞다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이라고 좀 봐요. 일단 시장 자체는 큰 조정은 좀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확실한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고 생각했던 만큼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나 전망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단기간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좀 빠르게 좀 올라왔고 국내 기업들 실적이 뭐 최근에 체크를 해보시면 거의 역대급의 어닝 쇼크거든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거의 최악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부담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속도 조절 구간 진입이 이번 주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430과 2,530 정도 20 사이의 등락 구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밀고 당기는 매매를 당분간 이게 완화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쪽이니까 아무래도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업종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기계 쪽, 기계는 제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그다음에 피팅이라든가 방산 같은 게도 기계 쪽이거든요. 이쪽에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실적은 안 좋지만은 선별적인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엔터, 그다음에 여전히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을 좀 슬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 내에서 종목에서 수익을 좀 추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운영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서 실적 시즌이어서 장 마치자마자 중요 공시들 많이 나오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원짜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장 마치고 나서 공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간이라서요.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한 4조 정도. 상대는 삼성 SDI입니다. 양극재용 이제 소재, 양극재 공급한다라는 공시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간외에서 좀 강해가지고요. 이 내용까지 반영해, 내일장에 어떻게 좀 반영될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녹화해 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더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